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닝 경마 해설방송의 허찬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혁입니다. 2017년 4월 9일 일요경마 위닝 경마 해설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대상경주 후일담 얘기 좀 해준다며요? 예. 제가 그 마일컵을 이제 치르고 나서 제가 부산에 가서 이제 각 마방들 좀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관심은 역시 이 트로피를 든 마방인데요. 시상식에 이 양복을 촥 입고 나온 29조 좀 보셨을 거예요. 제가 좀 이 뒤통수를 좀 맞은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문재국 주교사가 아주 뭐 칼을 갈고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말도 준비가 잘 돼 있고.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이제 그 과거에는 이 재가열 쪽이 조금 좋지 못했던 상황인데 그 부분을 정확히 좀 바꿔주면서 이제 마필이 뛰는 것까지 확실하게 늘어났던 모습을 보이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당일 인기도에서는 좀 밀려 있었던 마필이었고 배당이 뻥 하고 터졌는데 끝나고 나서는 이제 뭐 어차피 경기는 끝났고요. 뭐 못 맞힌 경기를 후회하면 뭐하고 배당이 터진 경기를 또 후회하면 뭐하겠습니까? 저는 제 할 일처럼 역시 또 문재복 주교사님 찾아가서 축하한다는 말씀 전해드렸더니 가장 먼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진 이쁘게 뽑아와라는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전에 그 페리드도 우승할 때도 사진도 갖다 주고 했어요. 그런 부분이었고 축하한다고 전해드리는 말씀은 제 진심이에요. 진심이고 굉장히 그 마필이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29조 마필들 그리고 다른 상대 마필들이 그 마필을 좀 이 등한시했다면 하면서 서로의 상대 마필들만 보고 있었던 경주. 분명히 살아있는 생명체, 분명히 이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둬야겠다는 다시 한번 교훈을 좀 얻었던 지난 마일컵이었어요. 예. 제가 뭐 끝나고 나서가 아니고 어차피 봉창 두드리기는 얘기입니다만 예시장 컨디션은 출전마 중에 인디언킹이 가장 좋았습니다. 가장 미쳐서 나왔어요. 그런데 전적을 보고 이렇게 지난 경주를 살펴보면 추천이 안 되죠, 사실. 그 편성에서는. 근데 사실 인디언킹이 좋아서 잘 뛰었고 또 배당이 구구가 터진 것도 터진 겁니다만 터지는 데는 인기마필들의 부재도 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인기마 두 마리가 뭐 다 입상해서 못 돌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경주를 이렇게 봤는데 네. 제가 이제 인디언킹을 뛰는 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복귀를 제가 한 2번을 더 해봤어요. 근데 인디언킹이 그 비아신 쉐이키 자마거든요. 근데 비아신 쉐이키 자마인데 이제 500kg이 넘고 당대불패라는 이제 비아신 쉐이키 자마 중에 전설이 있는데 사실 비아신 쉐이키 자마들이 체격도 좀 작은 말들이 많고 단거리형 말들이 많은데 이 인디언 킹은 그 당대불패하고 비슷한 게 순발력이 있으면서 주폭도 크고 그게 걸음이 늘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예측하기는 정말 힘들었다. 요 얘기까지 좀 해봅니다. 네. 제가 경주 중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씹어 먹는다. 씹어 먹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선입을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선입 자체가 이제 보통 일본 말들이 우리나라랑 뛸 때 이제 그런 제가 표현을 쓰는데 씹어 먹힌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정도로 파워가 있게 만들어졌더라고요. 물론 다음번에는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만 또 게다가 조인공 기수가 탔으면 좀 고민해 볼 수 있었던 부분인데 기수 또한 또 용병을 썼기 때문에 눈이 가리지 않았나 싶고요. 출전했던 파이널 보스는 뭐 밥을 안 먹었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요. 예. 또 미리 방송에서 보여줬는데 관리원이 직접 손으로 이렇게 먹이는 안 먹는다고 해도 예. 그게 힌트였는데 그 힌트를 빨리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고 그다음에 대우시대는 최시대가 그날 아주 그냥 싹 아웃이 됐죠. 인기 1위로 팔린 말들이 최시대가 전부 그냥 아웃이 됐습니다. 그건 기수 컨디션하고도 영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뭐 어마어마한 배당이 터졌는데 후일담 한번 가져봤습니다. 자, 일요 경마 가겠고요. 일요 경마 전에는 한마디 드릴 거는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까지 서울 경마장에서 벚꽃 축제가 아주 흐드러지게 열립니다. 토요일, 일요일 대승 거두시고 경마장에서 벚꽃 만끽하실 수 있도록 일요 경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000m 꼭 6등급 마필들 11대 접전구도 박정희. 이거는 지금 뭐 좀 말들 사이즈를 떠나서 제가 이제 조교로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여기서 좀 담당하는 부분이 조교다 보니까 8번마 대한강산입니다. 대한강산이 사실 11월 5일, 2월 5일 경주 2번 뛰었는데 2번 뭐 봐도 답이 없어요. 이 말이 이거예요. 앞에 가서 퍼지고 지난번에는 뭐 뒤에서 그냥 누워 있고. 근데 이번에 조교
때 걸음을 보면은 답이 나온다. 제가 뭐 주중에도 한번 글로써 언급을 드렸는데 금주에 가장 돋보였던 기수가 김용근이었다. 그런 얘기를 드린 바 있는데 김용근 기수가 좀 상당히 좀 말을 잘 만들어놨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성훈. 네, 저는 7번마 청수 돌풍인데요. 자이마필이 주행검사 1월 26일 합격을 한 겁니다. 합격을 하고 3월 달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게 이 연습 중에 한번 시행했는데 자 그때와 좀 틀려진 게 있죠. 지금은 거세마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거세를 좀 하고 집중력이 확실히 좋아진 모습을 보였던 게 바로 청수 돌풍이고요. 자, 에마필이 지금 1주 만에 이게 연습 주행하고 1주 만에 출전인데 지금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1주 만에 출전을 하는 거고 전혀 무리되지 않았던 주행검사 굉장히 좀 편안하게 탔던 게 김혜선 기수였고 역시 기대를 갖고 있는 만큼 7번 청수 돌풍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데뷔전에서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배당판이 안 팔리더라 이거죠. 예. 승부가 없던 내용이에요. 배당판 자체가. 그랬더니 물론 그 전에 체중도 무려 14kg나 쪄서 나왔고 그리고 뛰는 걸 보니까 배당판대로 역시 의지도 좀 다른 파이팅 할 때보다 좀 약해 보이고 결국에는 4착에 왔던 모습인데 강자 없는 편성에 이전자라면은 1번 게이트라면은 조금 더 뛰어주지 않겠느냐. 체중은 당연히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주 넘어갑니다. 1300m 국 6등급 마필들 8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토요일, 일요일 이런 편성들이 많습니다. 아주 6등급에서도 가장 약체들의 접전 구도. 박정희입니다. 네, 이게 참 약체들인지 몇 번 안 뛰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약체로 보이는 건지 어쨌든 지금 우열을 가려내기는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경주라고 보는데 6번마 청계강자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을 추천을 드려도 이상할 게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제 6번 청계강자를 보면 주행심사 모습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1분 05초 떼고 뭐 평범한 걸음을 보여줬던 그런 모습인데 나름대로 조교를 지난주부터 들어갔어요. 햇살 왕자라는 말하고 이제 병합 조교도 했고 하면서 걸음을 늘려놨는데 목요일 되니까는 걸음 자체가 많이 올라왔다. 이런 좀 느낌을 받았고 이 말이 지금 보면은 이제 데뷔조를 1300을 택한 거는 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훈. 네, 12주 만에 나오는 마필인데요. 안쪽에는 1번마 허니바 로우즈라는 마필입니다. 제 마필이 지금 3개월의 공백을 갖고 나오는데 다리 상태가 조금 좋지 못했습니다. 충분하게 쉬어주고 나오는 마방의 내용이고요. 새벽 조교부터 김용근 기수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이 잘 보십시오. 이 마필이 데뷔전 때는 인기도 바닥을 쳤다가 지난번에는 사실 인기 1위까지 팔렸던 마필이에요. 하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그때 나가서 쉬고 돌아왔던 허니바 로우즈. 이제는 상태가 제대로 올랐고 이제부터 능력 발휘가 가능하겠다는 판단입니다. 1번 허니바 로우즈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허찬이 추천하는 피스풀 라이프가 되겠습니다. 이게 고기가 좀 높아요. 뛰는 게. 그리고 하늘로 뜁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경주 자체를 좀 몇 전을 더 거쳐봐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편성이 불러주네요. 예, 지난번에 2월 외곽 전개를 했는데 같이 뛰었던 라원 카트로가 바로 또 지난주에 입상을 했습니다. 그 말보다는 좀 못했습니다만 그 말보다 좀 약한 편성이 또 나왔다는 점, 게다가 출전마 중에 가장 고가라는 점, 이렇게 발주 연습까지 했다는 점까지 해서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승부는 걸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상경기로 갑니다. 1000m 그 5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성원이. 네, 외곽에 있는 10번마 정한 킹덤인데요. 자, 이 마필에 대한 사연이 좀 많았지요. 2월 18일 날 뭐 안팎으로 막 사행을 하더라. 하지만 지난번 경주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멀쩡하게 뛰는 모습. 참 정말 뭐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 마필인데 지난번 우승이고 승군전입니다. 하지만 승군전이지만 충분히 통할 수 있을 것 같은 마방의 느낌 그리고 기승하는 김혜성 기수도 새벽 조교를 직접 담당해보면서 똑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발주에 대한 혹시 모르는 불안감이 변수로 작용할 텐데 그 부분은 김혜선 기수가 저는 알아서 해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네, 박정희. 네, 3번마 킹 메신저입니다. 제가 사실 이게 혈통적으로 시에로 골드라는 혈통 자체를 굉장히 좀 싫어합니다. 싫어한다기보다는 진짜 똥말 혈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에로 골드는 저는 웬만하면은 조교 때 아무리 좋아도 추천을 잘 안 드려요. 근데 킹 메신저도 그런 맥락에서 지난번에도 이제 완전히 걷어내고 들어갔었던 반인데
야, 이번에는 이게 말이 상당히 좋습니다. 글쎄요, 이 지난번에 제 느낌에는 신영철 기수가 승부가 걸렸던 걸로 생각을 해요. 열심히 타다가 이렇게 깨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상당히 좋아져 있기 때문에 3번번 킹 메신저 추천을 드립니다. 예. 제가 토요일날 이제 모닝 만보 추천했을 때 모닝 베베를 얘기했는데 이게 여기 나오네요. 근데 이 말을 추천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모닝 베베는 나중에 한 번 더 들어올 때 제가 물론 이번에 이렇게 하다가 또 들어오면은 제가 저기 하겠습니다만 관리마로 찍어놓은 이상 들어올 때 적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번보다는 제 쪽은 5번 로열 에센스입니다. 두 번 모두 최외곽 12번 게이트에서 전개가 안 풀렸습니다. 두 번 모두 12번 게이트였어요. 게다가 지난번에도 역시 용군이가 탔는데 심소모가 상당히 많았고 근데 이번에도 지금 사실 외곽의 10번 정한 킹덤이 순발력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얄 에센스의 작전은 정한 킹덤보다 먼저 나가서 될 수 있는 대로 페이스 안배를 하다가 10번한테 씹히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많이 가서 버틸 만큼 버텨야 돼요. 그 다음에 씹힌 다음에 버티는 작전. 그러니까 따당 작전인데 먼저 따쪽으로 갔다가 잡히더라도 버티는 그 작전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5번 로얄 에센스 추천드립니다. 4경주 갑니다. 1300m 꼭 4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어 있고요. 성원. 네, 저는 6번 파이어볼인데요. 준비 상황 그리고 이번 주 21주에서 모든 마필들은 상당히 좀 준비를 열심히 하는 과정을 직접 지켜봤고 직접 들었고요. 파이어볼이라는 마필이 지금 이 정치라고 해서 이 이빨 쪽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많이 좀 갈아내고 뽑아내고 막 이랬던 상황인데 이제는 제갈 쪽이 좀 안정이 됐습니다. 물론 기승하는 기수가 잘 제어를 해준다는 전제 조건인데 이 마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는 김동수 기수라고 판단합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나은 성적을 거둘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7번마 빅트리오입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이제 못 올라온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경주를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경주 전에도 역시 모래를 맞으면은 이 말이 상당히 좀 반응이 안 좋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걸렸었는데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왔어요. 정말 언빌리버블하게 올라왔는데 이 말은 지금 1300이 훨씬 좋아요. 힘이 상당히 좋고 그냥 2등급까지는 그냥 갈 마필로 판단을 합니다. 7번마 빅트리오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6, 7이 인기 많아요. 인기 많고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두 마리가. 토요일, 일요일 합쳐서 인기만 들어올 수 있는 레이스 꼽아라 그러면 그 중에 한 레이스가 이 레이스가 될 수도 있는 경주고요. 그 다음에 승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승식이 있으니까 8번 영수톱은 눈에 보이는 인기마가 되겠고 눈에 안 보이는 복병마로는 연달아나 과천대왕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도 과천대왕이 조금 찝찝하게 걸려요. 4착 이후에 지금 행보가. 그래서 승식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순서를 신경을 쓰시기 바라겠고 인기마 접종 구도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부산 1경주로 합니다. 1000m 그 5등급 마필들 11두의 접전 구도 성원. 네, 안쪽에 있는 2번마 미스 캠브러입니다. 저희 마필이 안쪽만 좀 걸려줘라 라는 마방의 기대를 좀 잘 받아줬네요. 2번 게이트를 받았고요. 김태경 기수가 그야말로 이번 주에 작심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 김태경 기수의 이 조교 상황 분명히 관찰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작심하고 준비한 마필들 잘 끌고 들어옵니다. 마방에서 준비 열심히 해놨고 인기트 조건 좋아졌고요. 초반 순발력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이번 미스 캠버라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박정희. 이게 사실 이제 공치사 하는 게 아니라 해피레이디가 지난번에 입상을 했죠. 예스레드는 지난번에 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 아니고 이 해피레이디가 지난번에 사실 이제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외곽이고 주행심사 모습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빼고 들어갔는데 바로 데뷔전에서 입상을 하면서 999가 터졌던 그런 경주,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역시 해피레이디가 지금 안쪽으로 내려와 있고요. 지난번보다 더 좋아졌더라고요. 1번마 해피레이디 추천드립니다. 예. 지난번에는 제가 빼고서 재미를 봤던 마필입니다. 메인 승부 원틀 막바로 꽂아냈던 말인데 그때 뺄 때 제가 정확한 표현을 했습니다. 1300 경주는 안 된다. 아레나입니다. 물론 1300을 1월 20일 날 경주 때 들어온 건 사실이에요. 근데 승부는 하고 나서의 얘기입니다.
지난번 구경주 정도의 걸음이라면은 1000m에서는 어디에 박혀 있더라도 해볼만 하다. 지난번에 뺐지만 이번에는 느차 6번 아레나 추천합니다. (2017년 4월 9일) 일요일 서울 오경주 거리 1300 혼합 4등급 마필들 12대 접전구도 당근학천진의 서울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입니다. 지금 거의 한 달째 제가 서울 부산 메인 승부 경주 적중률을 90%대 이상 95%대 적중률을 만들어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승률에 저희가 같이 경마팬 여러분들과 얹어서 올라타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적중률이 아마 나와줄 거예요. 그중에 특히 이 중반장의 상황을 볼 겁니다. 정확한 사연을 가지고 붙을 겁니다. 바람 부는 인기마가 있습니다만 절대 후들리지 않을 거예요. 인기 1, 2로 팔릴 수도 있는 말에 정확히 칼을 댑니다. 도려내고 중배당 이상의 노림수를 갖고 있는 관리 복병마 쪽으로 우선 한탕을 찍어낼 겁니다. 찍어내고 바람 부는 인기마, 인기 1, 2강 중에 한 마리, 또 인기 3, 4강 중에 한 마리, 두 마리를 정확히 걷어내면서 중반장의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중이 되면은 상황 자체가 나니까 그 상황으로 중반부 이후를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이경주입니다. 1300m 꼭 5등급 마필들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박주영입니다. 네, 4번 가속 챔피언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지금 데뷔전 5마신차 여유승을 해서 아마 뭐 이번에도 인기 1위로 팔릴 텐데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좀 워낙에 좋기 때문에 4번마 가속 챔피언을 추천을 강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성원. 네, 외곽에 있는 11번 영광의 컨트리입니다. 대마필이 지난번 1600거리 나가서 유현명 기수가 좀 아쉬움을 남겼던 상황인데요. 자, 이번에 사실박이승과 기승을 하게 있고 지난번보다 조기 때 확연히 좋아졌다는 내용까지 접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외곽 게이트지만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예. 이번 부산 이경주는 이제 4를 놓고 군용들이 쫙쫙쫙 뚫릴 겁니다. 승군전이어도 지난번에 보여준 게 모습이 원체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 4를 놓고 이제 네다섯 군용이 팔릴 텐데, 뭐 다 갖고 갈 수는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싸먹으려고 그랬다가 걸렸던 남방전설은 3착 퐁당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아쉬움 때문에 조교 강도를 끌어올리고 승부를 봤던 최강 전력도 지난번에 껍데기를 다 벗겼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이나 10은 조금 덜 보는 쪽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정확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반면 아까도 했다시피 영광의 컨트리는 그런 사연이 있는 거고 가솔 챔피언은 아까 인기마였고 못 왔던 말이 있습니다. 못 갔던 말필, 덜 갔던 말필. 드림 질주의 3번. 기수가 일단 강해졌습니다. 그거는 덜 간 거에 대한 보상을 이번에 받기 위한 거겠죠. 아무래도 드림 질주 추천드립니다. 네, 4월 9일 1호 경마 6경주, 서울 6경주 1300m 국내산 4등급 경주로 박경혁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0마리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도 지금 1번 선플래시, 3번마 금화제우스, 5번마 너넌에이스, 9번마 미스터 포춘 아마 4파전의 인기도가 형성이 될 거예요. 이 4파전에서 이번 새벽 조교 때 역시나 눈에 그냥 꽂혔던 말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마리가 팔리는데 2마리가 상당히 돋보였다 이런 얘기인데 인기도를 떠나서 이 2마리를 한 방으로 강력하게 엮어주는 승부가 되겠습니다. 글쎄요, 이 다른 마필들 복병 마필은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죠. 이 4마리 안에서 끝이 난다라고 판단이 되고 결국은 옥석 가리기, 누굴 축으로 가져가고 누굴 주력으로 가져가느냐의 싸움인데 축마 주력과 이두에 대한 강력한 확신, 그것으로 이번 경주 메인 승부를 좀 확정을 짓는 경주입니다. 부산 3경주하고 이제 이어져 있어요. 서울 6경주하고 메인 승부가 2개가 연달아 있는데 두 경주 다 중저배당권으로 해서 전반부 쪽에서 강하게 힘을 실어서 붙을 테니까 6경주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월 9일 1호 경마 부산 3경주 박정혁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국내산 4등급의 11마리가 출전을 하고요. 제가 주중에 부산 관심마필 코너에서 이 3경주를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0번바 태양의 슈나를 추천을 드렸는데, 자, 이 태양의 슈나라는 마필 이번 경주 당연히 세게 봅니다. 세게 보는데, 자, 이거보다 더 세게 보는 마필, 내지는 태양의 슈나만큼 강하게 보는 마필이 한두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배당이 어쨌든 간에 이 두 마리를 한 방으로 강하게 엮을 겁니다. 자, 받칠 마필들 2두 정도 있는데 받쳐가면서 강력한 한방 승부입니다. 배당은 아마 중저배당권이 될 거예요. 부산 3경주 적중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강하게 붙는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7경주 갑니다. 1200 혼합 3등급 핸디캡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성원님. 네,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입니다. 4번 킬리의 여왕이라는 마필인데요. 자, 모든 관계자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네요. 앞으로 많이 뛸 말이다. 앞으로 뭐 대상경주까지도 충분히 나갈 수 있겠다. 라는 일단은 이 호평을 받고 있는 마필이에요. 마방에서도 그렇고 기성하는 송재철 기수도 자, 이 마필에 대한 평가 상당히 좋고요. 발걸음 자체가 훨씬 더 좋아진 내용까지 안고 있습니다. 승군전이지만 4번 킬리의 여왕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박준희. 네, 8번마 에팔레치아 봄이 되겠습니다. 이 말이 지난번에 이제 번개 파이터하고 같이 뛰어가지고 1초 차이가 났어요. 1초 차이면 이제 꽤 많이 차이가 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일단 번개 파이터는 지난번에 그 앞선 자체가 조금 무너진 상황에서 막판에 한 발을 써서 올라왔던 거고, 에팔레치아 봄은 최근에 전개를 보면은 계속적으로 좀 꼬이는 그런 전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필 상태는 좋기 때문에 지금 뭐 킬리의 여왕들 필두로 좀 선행마들이 좀 많은 레이스거든요. 선의권에서 8번마 에팔레치아 봄이 충분히 이제 가능성을 보일 수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킬리의 여왕이 가고 쏘고 이제 선입으로 붙는 애들 중에서 얘기가 나오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에폴라치오 봄이나 안쪽에 지금 스카이 제왕도 거리를 줄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입 작전이 되고, 만에 하나 선두권이 좀 공략이 좀 힘들어진다 그러면은 날라올 놈은 번개 파이터인데, 이동국 기수가 끌고 들어온 거를 무수영 기수가 못 끌고 들어오면 이게 또 말들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선입방수들은 2고 추입방수는 9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경마판의 정보대장 성원입니다. 자, 4월 9일 일요 경마입니다. 제가 예고해 드렸던 강승부 데이 중에요. 우리가 또 힘을 실어드리는 부산 메인 승부처 4경주로 준비했습니다. 1600m 훈암마 4등급이고요. 총 12마리인데요. 자, 이번 경주가 한 6마리 정도가 인기권을 형성할 경주예요. 그동안 뛰었던 전력, 그리고 이번 조규 시에 변화된 발걸음을 보이는 마필들. 자, 그 가운데 제가 아주 강력하게 놓고 때릴 충마를 준비해놨습니다. 자,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진검 승부를 한번 펼쳐보겠다. 아주 뭐 강한 자신감 보이는 마필인데 아마도 남들은 좀 덜 보일 것 같아요. 하지만 직접 부산까지 뛰어다니면서 내용을 접수하는 성원은 이 마필을 세게 봅니다. 세게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현장 속보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겠고요. 자, 나머지 마필 중에 다 데려가서는 답이 없죠. 불안한 내용을 갖고 있는 마필들은 과감히 꺾어냅니다. 꺾어내고요. 나머지 마필들만 갖고 제대로 엮으면서 강승부 대회 중에 또 다른 강승부, 부산 메인 승부처에서 제대로 한번 승기를 잡아보겠습니다. 서울 8경주로 갑니다. 1700m 그 5등급 핸디캡 12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성원이요. 네, 저는 6번 블랙 포인트를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자, 마필의 능력이 센 마필은 아니에요. 자, 지금 부담스러운 지금 체형에 올라간 부담 중량이 좀 껄끄러워 보이긴 하는데, 자, 분명히 이 마필이 센 마필은 아니지만 이번 새벽 조기시의 컨디션만큼은 가장 좋은 내용을 안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편성 자체가 1700. 1700이라는 거리는 블랙 포인트한테 훨씬 더 유리하겠다. 늘어난 부담 중량을 자기가 잘 뛰는 거리로 저는 극복할 수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6번 블랙 포인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박정희. 우리가 이제 경마하다 보면은 좀 약오르게 하는
말이 좀 있어요. 제가 그 2번을 방송에서 추천을 드리고 좀 물을 먹었던 말 다시 한 번 더 추천을 드리겠는데, 이번만 드림시티입니다. 양만 오른 상황이죠. 이 말이 뭐 늦바라고서 늦추입하고, 지난번에도 이제 큰 착차 없이 5위. 이번에 보니까는 이혁기수가 좀 목요일 조교하는 것도 그렇고, 또 발주 연습까지 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2번 좀 제 눈에는 그랬어요. 좀 약이 오르게 좀 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약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만 드림시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약 올라요? 약 오릅니다. 어디 약 오르는 게 한둘입니까? 저도 그거 약 올라요, 그놈. 농락 당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죠. 약 올라요. 이게 사실 열심히 분석을 하고, 조교를 보는 입장, 그 다음에 또 복교를 보는 입장, 또 내용을 듣는 입장도 이게 안 갈 때 답답하죠. 그 다음에 또 내용도 엎일 때 답답하고, 오죽하면은 지금 조교사 출신, 기수 출신들이 나와서 욕을 한대요. 저런 놈들이 있냐고. 나와서까지. 이건 사실이에요. 뭐, 경마가 사실 능력대로 다 가면은 배당이 나옵니까? 다 저배당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승부 의지에 따라서 또 마필 상태에 따라서 틀려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약 오르면 안 되잖아요. 약 오르게 타면. 그죠? 선행만 갖고는 지더라도 선행을 나가줘야 되는 거고, 잘 시킨 말 같으면 앞에 가서 붙어서 져야지. 그런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3번 네이티브 톰입니다. 사실 편성으로 봐서는 추천이 안 되는데, 원체 강마가 없는 가운데 앞에 나갈 수 있는 방수가 가장 높습니다. 지난번에 주총하면서 한 박자 늦바라고 힘썼던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번에 1700에 선행에 성공해준다면 페이스는 지가 늘어뜨려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합니다. 자, 부산 오경주로 갑니다. 1200m 꼭 3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성훈. 네, 저는 3번 쇼트 스톱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경주 승군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상권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1200거리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마방에서 준비하는 과정 상당히 좀 열심히 했네요. 자, 결국 선택은 사토시였는데요. 사토시 기수의 쇼트 스톱이라면 분명히 이 마필을 우승으로 끌고 났고 승군전을 치르게 만들었던 장본인인 만큼 잘 알고 기승해 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네, 박정희. 네, 8번만 어른공주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우적 원더풀하고 뛸 때는 상태가 이렇게 썩 좋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제 제 판단이 있었고, 지난번에는 물론 이제 신은퀸한테 2분의 1 맛이 이겼다는 거는 사실 이번 경주에 좀 불안 요소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좀 어른공주의 상태는 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1200까지는 조금 짧은 거는 제가 알겠는데 1200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좀 버텨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경주가 빠른 말들도 많고 압박되는 구도가 사실 맞아요. 그래서 선입을 누가 잘 타느냐에 따라서 답이 나올 텐데, 트리플 파티는 거리로 볼 때는 선행 안 나가도 끌려서라도 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난번에도 뭐 절절 끌려서 나가서 버텼는데, 이번에 누가 선행을 나가든 제가 볼 때는 어른공주의 방스가 좀 높긴 높습니다만, 저는 이 말은 선행을 안 나가고 선입으로 끌려서도 들어올 수 있는 편성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선입으로 봅니다, 이번에. 경마판의 정보대장 성원입니다. 자, 4월 9일 일요일 서울 메인 승부처 구경주로 준비해놨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까지 왔으면 이제 성원과 함께하면서 강승부대가 어쨌다, 충분했다, 모자랐다 라는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만약에 충분했다면 이번 경주 한 번 더 엎어서 제대로 때려 먹고요. 만약에 좀 모자랐다면 이번 경주에서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승부처를 만들어놨습니다. 다시 말해, 인기를 얻거나 말거나 저는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제가 노림수로 놓고 때릴 충만한 인기도에서 살짝 밀려있는 마필입니다. 아주 이번에 만반의 준비를 마쳤고요. 모조리 때려잡겠다. 어디 경마가 인기만 2마리 들어오고 끝나는 경주인가요? 아니죠. 그 틈을 비집고 충분하게 연습을 시행했지만 그동안 뛰었던 전력이 밀려서 인기도에서 밀린 거예요.
이마필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당장 안 돼서 안 가서가 아니고요. 그동안 전력이 조금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인기도에 밀려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 마필이 이번에 배팅 찬스라는 판단입니다. 나머지 마필들이 이 마필을 좀 간과하고 있을 때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갖다 쏘면 뭡니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배당이라는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배당입니다.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노림수 마필 준비해놨다는 점. 자, 그리고 거기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또 다른 노림수까지가 준비되어 있다는 점. 제대로 때려잡으면요. 오전장 전반부 중반부에 잘하건 못하건 이번 구경에서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일요경마 메인 승부처입니다. 꼭 함께 하셔서 잘 되고 계신 분들은 더 많이 이기시고 혹시라도 조금 못 되고 계신 분들은 완전히 역전을 시킬 수 있는 자 구경주 메인 승부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한구라를 기원하겠습니다. (2017년 4월 9일) 일요일 부산 육경주입니다. 그리고 1800 1등급 핸디캡 12대 접전구도 당근원찬이 준비한 부산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입니다. 제가 서울 메인 때도 얘기했다시피 요즘 서울 부산 메인 승부 적중률 90% 이상대를 육박하고 있고 부산 메인 승부 경주는 거의 97%, 8%까지 메인 승부 적중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승부 기류에 올라타겠습니다. 이번 부산 육경주 3두 압축 구도로 정확히 공략을 들어가겠고요. 헛바람 부는 인기 마필들 도려내면서 능력과 전개, 승부 의지까지 포함돼서 3두의 압축으로 정확히 풀도록 하겠습니다. 중배당 한탕 때려대고 배당까지 노려보는 부산 메인 승부 경주 같이 함께 해주신다면 후반장까지 경마팬 여러분께 날개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1800m 2등급 핸디캡 9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박정희입니다. 네, 8번마 신바가 되겠습니다. 이 말도 뭐 살짝 약이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좀 말인데 어쨌든 뭐 농담이고 지난번부터 말 상태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좀 5위를 했는데 이번에 페로비치입니다. 뭐 작심하고 페로비치를 올렸다라고 생각이 되고 말 상태는 과거에 잘 뛰었을 때 한창 잘 뛰었을 때 그때보다도 좀 더 매끈하더라 이런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그래도 많이 낮은 거예요. 요즘 제가 복귀를 하다 보면은 벌써 작년하고 또 틀려요. 작년에는 새벽에 이렇게 복귀를 하다 보면 입에서 욕밖에 안 나와요.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냐, 이게. 약 오른 걸 떠나서 안 가는 게 눈에 너무 보이니까. 근데 그래도 많이 나아지고 부정 기수들, 조교사들이 없어지면서 이 실화 경주들이 많아지면서 이 전개로 터지거나 뭐 이런 쪽으로 터지는 게 많지 뭐 안 가서 터지는 쪽보다는 그래서 그래도 좀 많이 낮은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또 짜증나게 하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죠. 네. 송은요. 네, 아주 빠게 도는 마필 추천드리겠습니다. 2번마 휴즈로드인데요. 자, 지난번 사실 굉장히 내용이 좋았습니다. 휴즈로드란 마필. 정말 뭐 준비 잘 해놨다. 아주 뭐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마방에서도 뭐 자신있다까지 나왔던 마필인데, 자, 이번에 기승, 기수가 교체되는 사연입니다. 분명히 1조 마방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기수 교체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자, 제가 하도 좀 화가 좀 나서 많이 돌려봤어요. 근데 이게 딱 이유가 좀 있더라고요. 스타트 받고 나서 오른쪽 무릎을 살짝 좀 꿇어요. 좀 나오다가.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뒤로 밀립니다. 자, 그 다음부터의 행보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될 만큼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에 준비 상황 잘 돼 있고 최범행 기수의 안장, 이번 휴즈로드가 충분히 뭔가 좀 보여줄 수 있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사연을 얘기했는데 저는 휴즈로드가 그때 내용으로 업힌 것 같아. 보니까. 예? 이 내용으로 이게 간다고 얘기했다가 뒷박들을 맞은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예. 그리고 말과 굉장히 싸웠고 앞에 가는 말을 가지고 그렇게 타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때 찌르고 나갔던 애가 빅마운틴 아니니까 일명 때려 먹었다라고 했던 애가 빅마운틴이 되겠는데 똑같은 연출을 두 번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도 어쨌거나 제일 열심히 타는 기수는 후리바람에 올라간 문세영 기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지난번에 선행 안 나가고도 이렇게 탈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경쟁력은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서울경마 라스트 11경주 1401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박정희요. 네, 좀 자신있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4번 개난인데, 신지 기수가 이게 새벽에 조교하는 거 보면은, 모 기수가 좀 생각이 나는데, 말을 이제 조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을 그냥 운동만 시키는 그런
패턴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근데 신지 기수가 이 말을 가지고는 말을 가지고 내가 좀 뭔가 해보겠다. 뭔가를 좀 시도를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봤고 개나리라는 말 자체의 능력을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놨다. 이런 생각까지 좀 들게 만들 정도로 신지 기수가 이번 주에 지난주 주말부터 상당히 좀 공을 들였고 개나리가 지금은 이제 말 자체가 최근에 좀 다리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 좀 그러면서도 선전을 했단 말인데 이거는 완전히 올라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서 이 개나리는 좀 저는 여러분들께서 좀 강하게 한번 믿어도 된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벚꽃만 꽃이냐? 예, 봄인데 개나리도 꽃이다. 그 옷은 또 진달래 옷. 예, 진달래가 안 나와서 지금 찾고 있었습니다. 예. 성원이. 저는 3번 베스트가입니다. 자이마필이 최근 2번의 경주 세계일보배, 마주협회장배, 아쉬움만 남겼습니다. 출전 주기가 뭐 늘어진 것도 아니고 정상 출전 주기에 편성 잘 만났고요. 제가 과연 취재를 다니면서 이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3번 베스트가이 충분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4번, 3번. 좋습니다. 요 4번, 3번에 대한 부가 설명만 조금 더 할게요. 4번 개나리는 최강자 따라가다 가랭이가 찢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버텼다. 2층. 2착을. 거기에 높은 점수 주고. 베스트가이도 오레이즈, 얘 뭐 도주마 아니에요? 예, 오레이즈. 오레이즈너. 얘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졌는데도 불구하고 3착 버텼다. 여기 더 이상의 무슨 점수를 줍니까? 그 빠른 도주마들을 따라가서 이렇게 2, 3착을 했으니까 잘 뛴 거죠. 그래서 이 두 마리에게 저도 점수를 좀 주고요. 고배당만 한두만 얘기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죠. 뭐 다른 말들이 뭐 많습니다만 고배당 한 마리만 딱 얘기할게요. 11번 천망입니다. 이동국 기수가 잊을만 하면 하나씩 들어왔는데 오늘도 본인이 들어왔던 번개 파이터인가요? 이번 주도? 그거를 문세영 기수한테 이제 상납 아닌 상납을 하고 저는 이번 주 안 타는 줄 알았어요. 이동국 기수가. 그 멋있게 들어온 말을 문세영 기수한테 줬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갔나 이렇게 봤더니 천방이 기승하고 있습니다. 천방을 세게 보는 이유는 이게 중거리보다는 1800 장거리보다는 중거리 이하에 먹히는 말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센 편성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힘을 쓰면서 뛰더라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꼴찌를 안 왔다. 그렇다면은 이번 경주는 지가 그렇게 힘쓰면서 나갈 일도 없고 힘쓰는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이번엔 얘가 번개 파이트 되는 거예요. 지가 참고 있다가 라스트 한 발. 이러면 배당으로 터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천망 한번 기대치를 배당 기대치를 가져봅니다. 자, 1호 경마 이렇게 아주 집중 해설로 경마팬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좋은 내용들 가지시고 경마장에서 박정혁, 그 다음에 성원, 허찬진 저희 수고한 노고도 있으니까 저희 손들 잡고 경마장에서 한 번 더 현장까지 확인하시고 승부 보시기 바랍니다. 대승하시고 다음 주에 저희는 성실한 모습으로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